정말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는 그런 시기인지, 5월 증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자 이런 쪽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5월 들어서 다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미국 증시는 연이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을 시켰고요. 연휴를 마치고 5월 4일날 개장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밀리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어치를 넘게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00선을 내줬습니다. 물론 5월 4일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운 듯 했으나 여전히 이 불안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는, 즉 5월의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5월부터는 시장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그런 패턴에 기인합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계절별로 성과가 좋은 계절이 있고 나쁜 계절이 있다라는 그런 계절 이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효과, 두 번째는 썸머랠리, 세 번째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입니다. 자, 먼저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되면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주식 투자 매각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자, 그래서 그 요건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세금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12월에는 보유하고 있는 특히나 이 중소형주들을 많이 팔아치우고, 자, 그 다음에 팔아치웠던 그런 주식들을 1월에 다시 매수를 하면서 특히나 이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좋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썸머랠리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괜찮은 주식들을 사놓고 떠난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7, 8월 휴가 시즌에 반짝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이론입니다. 자, 마지막 5월엔 주식을 팔아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5월부터 가을까지가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지 않았다. 자, 그 현상에 기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5월 들어서 실제로 주식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말 5월에는 역사적으로 성과가 안 좋았는지, 정말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는 그런 시기인지 5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월별로 실질적으로 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성과가 어땠는지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 가지 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평균 상승률이 어땠는지, 자, 크게 네 가지 지수를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S&P 500, 그리고 나스닥.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월별로 과연 상승 확률이 얼만큼 나왔는지, 자, 이 부분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평균 상승률 표를 보면은 자, 1월에는 코스피가 0.9% 정도 상승을 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지난 20년간 1월이 총 20번 있었잖아요. 그 20번의 평균 상승률을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은 5월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0.3% 하락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0.2%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월에 나타난 이 성과가 다른 월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월보다 더 안 좋았던 시기가 바로 6월, 그리고 8월, 9월, 10월이 있습니다. 즉 5월에 특히나 안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미국 시장 가볼게요.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5월보다도 안 좋았던 월이 뭐 9월도 있고 그 다음에 2월도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본다면은 5월이 특히나 안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상승 확률. 자, 5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딱 50%예요. 즉 상승할 확률도 50%, 하락할 확률도 50%. 반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65%,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60%. 오히려 지난 20년간 5월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케이스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5월 달에는 과연 성과가 어땠는지 평균 상승률 순위, 그리고 상승 확률 순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상승률 순위 각각 시장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평균 상승률 순위가 9위였어요. 즉
약간 하위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 6위입니다. 딱 중간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7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나 그리고 미국 시장 중하위권 정도의 성적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엔 상승 확률 순위, 과연 5월에는 상승 확률이 높았느냐? 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똑같이 9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위로 이 평균 상승률 순위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 5월달이 상승 확률 순위로 봤을 때는 4위, 약간 상위권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0년간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약간 중하위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아주 안 좋진 않습니다. 중간에서 약간 밑에 정도? 자,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이 5월 시장의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상승 확률,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월이라고 해서 시장이 급락한다? 주식을 팔고 떠날 때다? 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5월 증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약 한 20일 전 4월 중순쯤에 코스피 지수의 2000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지수의 올해 예상 순이익, 자, 여기에서 코스피 지수의 올해 예상 순이익은 코스피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올해 예상 순이익 합계를 뜻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코스피 지수의 올해 예상 순이익을 바탕으로 코스피의 ROE를 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줄 수 있는 적정 PBR이 얼마냐. 자, 여기에 따라서 적정 코스피 지수의 가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코스피 지수의 예상 순이익이 얼마냐? 96조 8천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수치가 3월 중순부터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염병 이슈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추이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는 올해 코스피 지수의 예상 순이익은 얼마냐? 93조 5천억이에요. 약 한 3% 정도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 20일 전에 올해 코스피 지수의 예상 순이익이 96조 8천억 원. 자, 이 수준일 때 올해 예상 코스피의 ROE는 5.8%, 그리고 PBR은 0.9배를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밑에 수치는 뭐냐면은 이 96조 8천억에서 10% 조정받은 수치고, 이 77조 4천억은 뭐냐면은 이 96조 8천억 원, 여기에서 순이익이 20% 하향 조정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순이익이 추가적으로 10% 조정을 받았을 때 ROE는 5.3%, 그렇다면 PBR은 0.8배, 그리고 순이익이 20% 조정을 받는다면은 ROE는 4.7%, 그리고 PBR은 0.7배를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예상 순이익이 96조 8천억 원일 때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2300포인트, 그 다음에 87조일 때는 2050포인트, 그리고 77조 4천억일 때는 약 한 179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은 코스피 지수의 예상 순이익이 93조 5천억 원, 즉 PBR을 0.9배에서 0.8배 이 사이에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코스피 지수의 예상 순이익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지금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훨씬 많지만은 정말 코스피 지수의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들은 거의 다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5월 15일이 지나서 상장기업 전체가 실적을 발표를 해도 코스피 지수의 예상 순이익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2분기죠. 정말 이 전염병 이슈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2분기입니다. 자, 그래서 2분기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자, 그래서 월별로 나오는 이 수출 추이,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4월 수출 동향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4월에는 수출을 369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자, 이게 전년 동월 대비 24.3% 감소한 수치입니다.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뻔하죠? 이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미국과 유럽,
여기에서 수입을 안 했어요. 수입을. 국경을 폐쇄하고 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도 줄겠죠. 자, 그리고 중국은 이 전염병 이슈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경기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4월 수출 금액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5월 달도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슬슬 빗장을 푼다. 이동 제한 명령을 해제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아직 시기상조다. 자, 이런 얘기들이 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해외에서. 자, 그래서 이 추이에 따라서 과연 수출이 이제 감소하는 것이 끝나고 변곡점을 이루는 것이냐. 자, 여기를 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이슈가 2분기 내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3분기까지 번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종합주가지수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증시가 3월 달엔 급락을 했죠. 자, 4월 달엔 급등을 하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말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눈치 보기 장세예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실적이 막 발표가 되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수가 계속해서 4월 달과 마찬가지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으니 자, 이제부터는 공방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는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자, 이런 쪽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되느냐? 이것 역시 수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4월 달에 수출 호조 품목입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3개, 언택트 산업, 그리고 홈코노미, 그리고 K방역 산업이죠. 우리나라가 전염병 이슈를 잘 해결을 하면서 지금 각국으로부터 되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썼던 그런 품목들을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K방역 산업이라고 해서 뭐 세정제, 소독제, 각종 의약품, 그리고 방호복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수출을 하고, 대표적으로 이 진단키트가 정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죠. 생필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접목을 해본다면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음식료, 그리고 언택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 뭐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겠고, 게임이 될 수가 있겠고, 온라인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산업, 섹터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다. 언젠간 극복을 할 것인데 당장 내일,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은 속단하기 되게 힘든 시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여전히 물색을 하고 있고 투자 타이밍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 투자의 규제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 불확실성이 만연을 하다 보니까 섣부르게 지금 어디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증시가 위로 향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뭐 언택트, 그리고 홈코노미, K방역 이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 즉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장이 나오는, 자, 그쪽 섹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